계산기를 이용해서 이제 답을 구하면 어떻습니까? 계산기에 숫자가 쫙 나오면 손으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지만 답을 쓸 때 소수점이면 몇 초짜리까지 써야 될지 막 잘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물리량의 유효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효 숫자는 어떻게 정의될까? 앞에 왜 유효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유효 숫자란 뭐냐면 물리량을 대표하기 위해서 숫자를 쓰는데 그 중에서 의미를 갖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어디 계산기로 이렇게 하면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의미를 갖는 숫자도 있지만 저 아래로 내려가면 소수점이 여러 자리로 내려갈 것 같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랜덤하게 나오는 그런 숫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숫자는 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측정값인데 자연 현상을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길이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측정했어요. 이건 센티미터입니다. 근데 이 센티미터의 가장 작은 눈금이 10cm 단위로 되어 있죠. 이랬을 때 이 자의 길이가 얼마일까? 가만 보니까 140보다는 더 크고 150보다는 작으니까 142일 것 같기도 하고 143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일 것 같습니까? 여기서 유효 숫자는 142도, 143도 다 유효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거 갖다 아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눈을 쫙 뜨고서 이건 142.5야 이런다면 이 5는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이 눈금만 가지고서는 이 눈금보다 하나 더 작은 건 예측할 수가 있지만 두 개 더 작은 것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커에 담긴 물이에요. 자, 이것도 센티미터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거는 단위가 이제 여기도 10cm네요. 40cm는 조금 올라갔고 50cm는 안 됐죠. 그래서 47일 수도 있고 48일 수도 있고 49일 수도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유효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눈금보다 하나 더 아래는 이거는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유효 숫자는 옳은 숫자라는 뜻이 아니라 나름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측정값의 유효 숫자는 우리가 측정기구로 쟀을 때 그 측정기구의 가장 작은 눈금보다 하나 더 아래짜리까지입니다. 이거는 측정 눈금이 10cm죠. 그래서 10cm의 하나 더 아래까지는 유효 숫자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내려가면 그것은 유효 숫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리량을 대표하는 숫자는 이 물리량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물리량의 값 중에는 참값이 있고 이 참값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면 원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값으로 주어진 것은 전부 다 유효 숫자입니다. 모든 숫자가 참값을 대표하는 숫자는 전부 다 유효 숫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측정값의 경우에는 어떠냐? 측정값의 경우에는 측정하는 기구의 눈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눈금에서 아까 본 것처럼 눈금의 자릿수보다 하나 아래짜리까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측정값의 유효 숫자로 정합니다. 또 어떤 값도 있냐면 계산값도 있습니다. 참값과 측정값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럴 때 계산값은 어떠냐면 물리량과 연관된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구하는 양인데 이때 계산에서 이용된 값의 유효 숫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때 덧셈에서는 어떻게 유효 숫자를 결정하는지 곱셈에서는 어떻게 유효 숫자를 결정하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덧셈의 경우는 어떠냐? 자, 이런 숫자를 더한다고 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유효 숫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맨 위에 거는 5자리가 유효 숫자, 이것도 이것도 5자리가 유효 숫자, 이건 6자리가 유효 숫자네요. 근데 이거 더해서 이렇게 값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쫙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다 더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만 유효 숫자인데 여기에서 뭔가 숫자가 있다면 이건 유효 숫자가 아니죠. 근데 다 더해놨는데 여기 있는 놈을 여기 있는 이 줄에 여기 있는 놈에다 별 의미가 없는 걸 더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는 거에다 뭘 더하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유효 숫자는 어디까지가 되냐면 바로 여기까지가 유효 숫자가 됩니다. 덧셈의 경우에는 그래서 자릿수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유효 숫자 중에서 자릿수가 가장 높은 것의 자릿수를 이제 정합니다. 둘 이상의 측정값을 더한 결과의 경우에는 유효 숫자는 각 숫자의 끝 유효 숫자까지 자릿수가 가장 높은 것을 따른다.
이건 소수점이야 2자리, 소수점이야 1자리, 소수점이야 3자리네요. 이건 2자리 1자리라면 1자리까지를 유효숫자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곱셈은 어떻게 될까? 곱셈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곱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곱했더니 23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 여기 자릿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곱한 다음에 곱셈할 때 이걸 다 이렇게 더합니다. 이렇게 다 더했는데 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요 밑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의미가 없는 걸 더한 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효숫자는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네 이게 유효숫자가 됩니다. 이렇게 곱셈의 경우에는 어떠냐? 덧셈의 경우에는 자릿수를 결정했다면 곱셈의 경우에는 측정값 하나하나의 유효숫자가 몇 개인가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효숫자 2개짜리를 유효숫자 3개짜리로 곱했다면 결과에서는 어떠냐? 그 중에서 작은 놈 2개짜리까지가 유효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0이 아주 문제입니다. 0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유효가 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세요. 여기 0이 잔뜩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소수점이야 2.07하고 000 이렇게 붙여놨죠. 사실 이게 0을 붙이나 마나 같죠. 그런데도 구태여 이렇게 붙였다면 이것이 유효숫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효숫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소수점이야 오른쪽에서 0이 붙어 있으면 그 0은 전부 다 유효숫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경우에는 유효숫자가 전부에서 6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0이 잔뜩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왼쪽 끝에도 0이 있는데 저 0은 내가 일부러 쓴 거 아니죠. 네, 반드시 써야만 되는 0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냐? 저거는 그냥 자릿수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소수점 아래 왼쪽 끝에 연이어있는 0은 이건 전부 다 유효숫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유효숫자가 3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0이 어떤 경우도 있냐면 2개의 유효숫자 사이에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건 유효숫자에 해당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떠냐? 이 0이 아닌 숫자 사이 0은 연이은 0은 전부 다 유효숫자고 이 경우는 유효숫자가 4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어려운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소수점 이하가 아닌데 오른쪽에 오는 0. 이거는 사실은 유효숫자이기 때문에 써준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가 유효숫자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유효숫자인지 오른쪽에 있는 이런 0은 유효숫자인지 무효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유효숫자가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효숫자가 적어도 2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과학표기법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 보도록 하겠어요. 측정값이 532만이다 라고 하면 이 유효숫자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쩌면 앞에 있는 3개일지도 모르고 하는데 아까 어땠습니까? 소수점 이하 위에 있는 0들은 유효인지 무효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숫자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의 유효숫자가 몇 개인지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학표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표기법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크기가 5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곱하기 10의 6승 이런 식으로 표시했죠. 전부 다 10의 6승으로 표시해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땠습니까? 소수점 이하의 오른쪽에 있는 0들은 이건 유효숫자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썼다면 똑같은 532만인데 만약에 이렇게 써놨다면 유효숫자가 3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놨다면 유효숫자가 몇 개라는 뜻이에요? 5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놨다면 유효숫자가 몇 개라는 뜻이에요? 7개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과학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과학표기법은 크기 곱하기 10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유효숫자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런 과학표기법을 쓰는데 이 과학표기법은 우리 이 계산기에 볼 것 같으면 특히 scientific calculator 공학계산기에 볼 것 같으면 표기하는 거를 거기 스크린에 나오는 방법을 과학표기법으로 할지 십진표기법으로 할지 이렇게 구분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과학표기법은 SCI로 구분되어 있고 십진표기법은 FIX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했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네, 유효숫자가 몇 개인지 앞에 딱 나왔죠.
이거를 십진 표기법으로 쓴다면 네, 이거는 1.25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네, 이거는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십진 표기법으로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 0 2개를 붙여줘서 이게 지금 유효 숫자가 3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네, 과학 표기법을 표현해 주면 유효 숫자가 확실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